왜 우리 인큐텐을 선택해야만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본격적인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런 내용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과거의 제품들을 보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이제 그 제품도 같이 변천해 오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었지 않습니까? 뭐 좋은 것을 먹고 나쁜 것은 안 먹고 이렇게 가릴 처지가 아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영양 부족의 시대였다. 과거에는.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 있고 과학 기술도 굉장히 발달하고 있는 현재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뭐 이제 조금 이른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조합의 시대. 좋은 것들을 서로 조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들끼리 나름 이제 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합을 각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제품을 만들었던 시기가 바로 조금 이른 과거부터 현재까지. 근데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 조합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어떻게 이 좋은 성분을 정말 내 몸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가. 그 싸움입니다. 미래의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흡수가 잘 되어야 하고 흡수에 그치는 게 아니라 흡수는 1차 통과예요. 1차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흡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세포까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누가 흡수를 잘 시키고 세포에 잘 전달할 수 있는가 그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 단순 영양조합 시대를 넘어서 왜 이런 흡수 전달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드리자면 일단 효과가 낮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개념으로 약과 식품 어떤 것들이 효과가 빠릅니까? 약이 빠르잖아요. 약이 빠르다. 왜 식품은 효과가 낮을까요? 효과가 낮은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흡수 전달이 안 된다, 일단. 먹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먹어서 흡수가 돼야 되고, 흡수된 것이 세포로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식품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한테 졌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흡수가 잘 되더라도, 원래 흡수가 잘 되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죠. 비타민 C 같은 것들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흡수는 잘 된다. 대신에 빨리 빠져나간다.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흡수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또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일을 하지만 흡수가 잘 되는 친구들은 빨리 빠져나가는 게 문제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효 성분, 몸에 좋은 성분들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뭐 여러 가지 유해성 논란 물질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 비타민 C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지 않습니까? 비타민 C 제품을 만드는데 항산화 물질을 만드는데 산화를 일으키는 부형제랑 같이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뭐 더하기 빼기 0이지 않습니까? 더하기만 해도 부족할 판국에 그거를 마이너스 시키는 다른 부가 성분들이 같이 함유가 되어 있더라. 근데 소비자들은 잘 모르죠. 왜? 제품 개발한 저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부 자기가 넣은 좋은 성분에 대해서만 얘기하거든요. 그 성분을 감싸고 있는 나머지 부가적인 부형제라든지 이런 성분들의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왜 그걸 왜 하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순간 안 사 먹거든요. 누가 암을 일으키는 부형제가 들어있는 거를 뭐 피부 트러블을 아토피를 유발하고 있는 부형제를 썼다는 사실을 얘기하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그 제품을 절대 얘기 안 하죠. 내가 어디 어려운 그 가기 어려운 어디 힘든 곳에 가서 직접 채취해온 소재를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죠. 뭐 이 소재가 어디 심해에 있고 어느 고산지대에 있는 희귀 식물이고 뭐 그런 얘기만 하지 그런 희귀 식물들을 나쁜 성분과 배합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제품들은 어, 나쁜 성분들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물질, 항암 물질, 그런 것들이 발암 물질, 산화 물질, 염증 유발 물질 이런 것들과 같이 섞여 있으면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까지 식품을 먹어서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큐텐은 어떻습니까? 흡수가 잘 안 되는 이런 물질들의 흡수를 잘 향상시키고 흡수력을 증가시키고 나아가서 세포까지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흡수는 잘 되더라도 아까 두 번째 얘기 말씀드렸죠. 빨리 빠져나가는 게 문제였지 않습니까? 빨리 빠져나가는 것을 빨리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는 기술이 바로 Sustained Release, 지속성 기술이다. 내 몸에 오래 지속한다 이 말입니다. 빨리 빠져나가는 게 문제였던 비타민 C 이런 것들을 내 몸에 좀 머물면서 좋은 일을 오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술이 바로 SR 기술이다. 그게 바로 SR 비타민 C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좋은 성분들을 기능을 갖다가 반감시키는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이런 부형제들이나 나쁜 성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뭐 내가 사용하기 싫으면 사용 안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다 압니다. 이게 몸에 안 좋고 그다음에 뭔가 좀 깨림칙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데 대체할 게 없으니 쓰는 거예요. 뭐 제가 제일 똑똑해가지고 저만 안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대안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거고 우리 인큐테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인큐텐의 기술력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와 더불어서 또 어떻습니까? 이 LNP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생체 이용률을 어쨌든 극대화시켜주는 세포에 전달을 하기 위해 만든 원래는 의학 기술이죠. 이런 백신 같은 것들은 어, 그냥 뭐 mRNA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코로나 백신 같은 것들이 mRNA 백신 이런 거 mRNA는 그냥 예를 들어서 먹거나 주사를 놨을 때 혈액에서 있는 효소에서 그냥 바로 분해가 됩니다. 그것들을 세포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 파괴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 몸에 있는 방어 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방어 시스템으로부터 보호하고 확실하게 세포 쪽으로 전달하기 위해 의학계에서 개발한 기술이 바로 LNP 기술이다. 근데 그거를 항상 백신에만 해왔지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응용을 하려면 그냥 그대로 식품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식품용으로 뭔가 약간 디벨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디파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생각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뭔가를 이제 또 다른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기술이고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 식품에 적용한 게 바로 우리만의 LNP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심할 수 있는 천연 유래 성분만으로 LNP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고 기존에 우리가 흡수력을 일단은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해왔던 기술보다 2배 이상 생체 이용률을 개선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SR 비타민 C에 적용된 이 지속성, 비타민 C가 우리 몸에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이 기술은 우리 팜젠 사이언스라는 이제 제약회사와 이제 공동 연구를 통해서 보통 이 SR 기술도 합성 성분이 많이 들어가요. 보통 합성 성분을 많이 써가지고 체내에 좀 오래 머물게 하는 어, 그런 기술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천연화 작업을 해가지고 또 우리만의 이런 지속성 강화 기술로 재탄생시킨 바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 인큐텐만의 또 자랑거리인 100% 천연 부영제 시스템. 그래서 부영제라 하면 좋은 성분들을 알약으로 만들기 위해 또는 가루가 잘 뭉치지 않고 잘 흐르게 하기 위해 그냥 한마디로 그 제품을 만드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고객을 위한 성분이 아니에요. 부영제는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가루가 그 기계에서 잘 흐르고 알약이 잘 뭉치고 이렇게 하기 위해 넣는 게 부영제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인큐텐은 생산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부영제를 넣는 게 아니라 자, 이 부영제도 어떻게 하면 주 성분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왕이면 관절 제품이면 관절에 도움되는 부영제는 없을까? 그다음에 뭐
뇌에 좋은 거는 뇌에 좀 도움이 되는 부영제는 없을까? 이런 고민. 혈액순환 제품은 혈액순환에 도움되는 부영제는 없을까? 이런 식으로 그 제품에 맞는 부영제를 적용을 했다. 그래서 다른 데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LMP, SR 이런 어, 세포 전달 기술, 체내 지속 기술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성분을 갖다가 세포에 전달하거나 안 좋은 성분을 체내에 오래 머물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또 좋은 물질을 세포에 전달하고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주고 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소재도 중요하다. 아주 기본이지만 소재도 좋은 소재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라스라고 해서 그라스가 뭐냐면 미국 식약처이죠. FDA에서 일반적으로 이 물질은 안정하다. 안정성이 입증된 물질을 그라스 원료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라스 원료를 위주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 비영리 환경단체이죠. EWG가 지정한 12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가지 이름을 보면 뭔가 굉장히 이름도 길고 처음 뭐 보는 이런 이름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늘상 먹는 그런 성분입니다. 예를 들면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뭐 가공식품, 심지어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뭐 맛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식품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많이 먹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장기간 오래 지속되었을 때 굉장히 건강에 좋지 않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러한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만의 또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재도 있고 기능성 소재 같은 경우 뭐 이런 그다음에 거기에 더불어서 또 원산지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쓴다는 거죠. 뭔가 이슈가 있는 국가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봤을 때도 이왕이면 좋은 성분이 예를 들면 강황에 커큐민이 좀 많이 들어있는 거. 예를 들면 어떤 식물 소재인데 뭐 녹차 같은 경우는 카테킨, 테아닌 이런 몸에 좋은 성분들이 좀 많이 있는 성분들을 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액티브 파워 같은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핵심 성분이 이제 말차잖아요. 말차. 근데 그 말차 같은 경우는 음, 일상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 말차가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본 거죠. 일본의 유명한 말차, 국산의 주요 뭐 보성 말차를 포함한 주요 말차들을 블라인드로 테스트 해보니 어느 게 1등은 했겠죠. 그 1등을 살펴보니 일본 말차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성분, 나쁜 게 없고 좋은 성분이 많이 들은 말차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다행스럽게 지금 뭐 일본 사람이 들으시면 좀 섭섭할 수도 있는데 다행스럽게 국산의 보성의 특정 말차가 굉장히 좋은 물질이 많더라. 안 좋은 물질은 없고. 그래서 그거를 액티브 파워에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재 하나도 굉장히 까다롭게 선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식품 얘기를 주로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도 결코 만만한 화장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단 5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100% 천연 유래 성분만 쓴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어, 일단 로아생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유래 성분을 굉장히 주로 쓰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발효를 왜 하냐면 발효를 해야 어, 3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발효를 하면 일단 좋은 성분들이 크기가 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발효를 하면 작게 조그만해집니다. 그러면 흡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식물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식물 안에도 식물 독이 있어요. 근데 발효를 하면 그 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발효를 하면 기존에 없던 좋은 물질이 생긴다. 그래서 이 3가지. 작아져서 잘 들어간다. 식물에 있을지 모르는 혹시 모를 독이 분해가 돼서 없어진다. 그 다음에 기존에 없던 좋은 성분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천연 발효 화장품을 한다. 자, 시중에 보면 나도 천연 화장품인데 야 우리 것도 천연이야. 살펴보면 전부 몇 가지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들도 속고 있는 거지. 다른 뭐 좋은 뭐 식물 추출 뭐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쓰죠. 근데 뭐를 한두 세 개씩 넣냐면 방부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됩니다. 천연 방부제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99%에서 마지막 1% 바꾸기가 어려웠던 게 방부제거든요. 방부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 화장품, 천연 화장품 하는 제품들 전부 합성 방부제 써요. 음. 제가 전부라는 단어를 감히 쓰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만만치 않다. 방부제로 바꾸는 것이. 자, 거기에 그치지 않고 또 우리는 알러지 유발 성분이 전혀 없다. 라는 것이고, 식약처가 25가지를 지정을 해놨습니다. 왜?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될 알 권리 차원에서. 그래서 이 화장품에 이런 알러지가 있으니 혹시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조심해서 사용하세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다 그 전성분 끝에, 제일 끝에 쓰게 돼 있어요. 뭐 한 개가 있으면 한 개, 네 개가 있으면 네 개. 그렇게 끝에 딱 쓰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흔한 뭐 리모넬, 리날롤 뭐 이런 것들 전혀 없는 어, 좋은 향을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다음에 뭐 천연 발효하고, 그다음에 뭐 알러지 없는 거 쓰고, 자, 좋은 건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해성 논란 없는 걸 다 하는데 정말 이게 진짜 그런가? 제3자 피부 임상 기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해가지고 자극 지수가 0.01 단위로 나오는데 그 0.01이라도 나오면 거절. 다 폐기입니다. 바로 갈아 엎어버립니다. 레시피를. 그래서 제로가 나올 때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은 피부 자극 지수가 제로다. 그래서 애기도 다 발라도 된다. 베이비 제품보다 더 순한 게 우리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바르시면 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식품을 섭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 드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좀 건강해지려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제품을 돈을 지불해서 이제 드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병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도대체 질병이 생기는가? 크게 한번 보면 뭐 자연노화 있고, 뭐 호르몬 밸런스가 붕괴되는 이런 갱년기 증상, 그다음에 장 건강 저하, 뭐 관절 기능 저하, 그다음에 대부분의 또 이런 성인병들이 생기기 전에 뭐가 생기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뿐만이 아니라 비만, 그다음에 각종 심혈관 질환, 뭐 이런 정신질환, 성기능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런 합성 화학 성분이라든지 유해한 환경 이런 것들이 질병의 원인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WHO가 발표한 10대 주요 사망 원인이죠. 이게 이제 뭐 심혈관 1위가 심혈관 질환, 2위가 뇌졸중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뭐 신장 질환까지 10위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염증이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점은 결국 염증이더라. 그다음에 조금 추가로 이제 살펴보면 이런 7위 알츠하이머 기타 치매죠.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왼쪽에 보시면 세계 10대 주요 사망 원인 7위가 알츠하이머 치매고, 오른쪽에 보시면 고소득 국가 10대 주요 상황.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소득 국가. 고소득 국가는 잘 먹고 잘 사는 국가를 뜻합니다. 내가 먹고 살기 불편하지 않은, 잘 먹고 잘 사는, 우리가 아프리카 이런 수준은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팍팍한 이런 시절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나라들을 살펴보면 치매가 2위더라. 사망 원인. 심혈관이 1위지만 치매가 2위더라.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그러면 염증에 좋고 치매를 예방하는 좀 도움되는 성분을 먼저 먹어야 되겠네.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뭐 10가지, 20가지, 100가지 먹으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를 고민하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병이 이러하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
근데 그 원인이 거슬러 올라가 보니 염증이더라.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치매가 엄청나게 생각보다 사망 원인이 높더라. 아이고, 그러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성분들을 좀 먹어야 되겠네. 왜? 치매는 한번 걸리면 못 돌아오니까. 안 걸리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잘 먹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식품으로서 활용 가능한 가장 적합한 소재가 바로 커큐민이라는 거죠. 이 커큐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십 수백 가지 소재들을 저 대신에 고생하신 우리 선배 연구원들이 계시죠, 전 세계에. 그분들이 연구를 해보니 염증을 없애는 이 항염 지수를 합니다. 염증을 없애는 지수, 항염 지수가 제일 높더라, 강황이. 야, 근데 강황이 왜 이렇게 염증을 잘 없애는 거야? 분석을 해보니 강황 안에 커큐민이더라. 아이고, 커큐민이 그래서 제일 염증을 잘 없애는구나 라는 겁니다. 커큐민에 대한 기능이 수백 가지입니다. 수백 가지인데 그거 다 말하면 저 내일 아침까지 말씀드려야 되고, 중요한 건 몇 가지만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커큐민은 항암 활성이 있습니다. 암세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도 암세포가 계속 생기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면역세포가 계속 그것들을 잡아먹고 없애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밸런스가 깨지면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커큐민도 그러한 밸런스가 깨지지 않게, 깨진 사람들도 이겨낼 수 있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암을 다각도로 괴롭히는 거예요. 암이 일단은 자기가 정상세포가 뭔가 활성산소나 염증에 의해서 암이 되고, 그 암이 발전해서 옆으로 전이가 되고 요런 일생을 사는데, 커큐민은 그 일생 과정마다 다 방해를 합니다. 암이 일단 커지려면 이 주변을 갖다가 무력화시켜야 되잖아요. 이 염증을 계속 유발해가지고 주변을 무력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염증을 못 만들게 한다. 그 다음에 또 전이가 되려면, 이 힘을 받고 전이가 되려면 혈관이 많이 있어야 돼요. 혈관이 많이 있어야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도 많이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옆으로 가고 이래 하는데, 그러한 암이 그러한 쓸데없는 혈관을 못 만들게 한다. 자, 그 다음에 후성유전이라 해서 후성유전에도 이제 커큐민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암 억제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몸에. 암 억제 유전자가 조금 헷갈립니다. 암을 억제하는 애가 억제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암을 억제하는 친구가 억제되면 암 억제를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암을 억제하는 친구가 뭐에 의해서 억제되지 않도록 해줘요, 커큐민이. 그럼 암 억제를 잘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암 억제에 관여하는 좋은 유전자가 또 억제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암을 이렇게 뭐라고 하는 친구는 북돋아주고, 암을 갖다가 잘 생기게 하는 애들은 억제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이 잘 발현되지 않게, 보통 우리가 가족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누구는 담배를 갖다가 하루에 2갑을 펴도 폐암이 안 걸리고, 누구는 담배를 안 피는데도 간접 흡연만 가지고도 폐암이 걸립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내가 물려받은 유전자, 내가 약한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도 커큐민을 드시면 그 암 발현이 안 되게 해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암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커큐민이다. 그 다음에 당뇨. 자, 당뇨의 원인이 크게 이제 보면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당뇨가 걸린 게 뭐 단 거를 많이 드셔서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거의 막 초등학생 수준인 거고, 우리는 이제 조금 이제 학습을 하는 사람들도 좀 디테일하게 알아야 돼. 당뇨도 결국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염증 때문에 걸린다. 당뇨도 결국 염증이다. 그러면 왜 염증인가? 우리가 활성산소, 그 활성산소에 의해 염증이 생기고, 두 번째로 우리 뱃살, 내장지방이라 그러죠. 내장지방, 지방에서 자꾸 염증을 만들어내라는 주문을 넣어요. 자꾸 배 거기 사이에 끼어가지고
염증 만들어내, 염증 만들어 계속 신호물질을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이 꼴 염증이 많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떻게 든 간에 활성산소와 내장 지방에서 유래한 이제 유래해서 생성된 그 염증이 인슐린이 세포에 결합하는 수용체가 있어요. 인슐린이 혈당 낮추는 호르몬이잖아요. 이 결합이 안 되게끔 결합하는 손을 갖다가 부수는 거예요. 손상시키는 거예요. 염증이. 그럼 인슐린이 결합이 안 돼. 인슐린이 결합이 돼야 혈당이 떨어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터널이 열려요. 인슐린이 제가 이 손이 세포의 수용체라고 봤을 때 인슐린이 제 주먹이에요. 요게 이렇게 결합이 되어야 요 그림에서 보시는 글루포라는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 근데 활성산소나 염증에 의해 이 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용체, 인슐린이 수용체 결합이 잘 안 돼. 그럼 문이 안 열려요. 문이 안 열리니까 혈당이 들어갈 수가 있나.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거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뇨는 결국 염증 때문에 걸린다. 당뇨를 개선하려면 당연히 당도 적게 먹어야 되지만 염증에 좋은 걸 드셔야 되는 거. 그렇죠? 염증에 좋은 거. 자, 그 다음에 커큐민이 항바이러스,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이것도 다각도로 엄청나게 많은 메커니즘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복잡하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바이러스도 그냥 순간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내로 들어와서 지가 복제를 해가지고 세포를 터트리고 주변으로 계속 전염시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는 이제 순리입니다. 순리. 그럼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입구에서. 커큐민이. 커큐민이 바이러스를 못 들어오게 일단 입구에서. 입구 컷. 요즘 애들 말로 입구 컷 당하는 거예요. 입구 컷을 시키고 혹시나 이제 들어왔을 때 뭐 개 중에 뭐 100 중에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 들어올 수도 있겠죠. 들어오더라도 대비책이 여러 가지가 돼 있다 이거죠. 바이러스가 이제 세포 내로 들어오면 이 세포를 갖다가 무력화 시키려면 지가 이제 안 좋은 물질을 막 만들어내야 되죠. 그거를 다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복제도 못하게 하고 염증도 못 만들어내게 하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이 커큐민이 세포의 방어 기적을 갖다가 비상벨을 울리는 거예요. 야, 바이러스 들어왔다. 대비해. 항산화, 효소, 인자 이런 시스템이 완전 풀 가동돼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들어오더라도 금방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커큐민 먹는다고 감기 안 걸리는 건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감기가 빨리 나을 수 있다. 덜 걸리게 하고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를 안 죽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바이러스가 이제 심각하게 돼가지고 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망하는 경우도 뉴스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참고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폐가 하기도 상기도가 아니고 하기도 아래쪽 기도 감염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기도 밑에 기도에서 감염이 일어나 가지고 바이러스가 퍼지면 폐가 섬유화가 된다. 그 섬유화가 돼 가지고 돌아가시는 경우죠. 폐가 딱딱해져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예방해 주는 메커니즘도 있다. 커큐민이. 그래서 섬유화도 예방해 주고 바이러스가 이제 전이돼 가지고 여러 가지 장기, 뭐 심장, 폐, 심혈관, 뭐 신장 이런 것들이 손상되지 않게 또 예방해주는 이런 아주 체계적이고 다양하고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서 항바이러스 물질 중에 커큐민이 또 으뜸으로 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있죠. 치료제가 있는데 보통 이런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포커스가 바이러스에 있다.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부술 것인가, 죽일 것인가.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 변형시켜 보려고. 근데 바이러스가 어떻습니까? 맨날 변형하죠. 오늘 바이러스가 내일 바이러스 다른 바이러스예요. 돌연변이 계속 바뀌니까. 근데 기존에 만들었던 건 안 듣는 거예요. 또 개발해야 돼. 뭐 약이 하루 이틀 일주일 만에 만들어집니까? 몇 년 동안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누군가는 또 개발하는 동안 또 죽어나가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코로나 백신 만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습니까? 자, 근데 이 커큐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강해지겠다 이거야. 무슨 바이러스가 와도 상관이 없어. 왜? 내가 강해질 거니까. 나의 면역을 강해져 가지고 이겨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든 크게 상관이 없다. 그게 큰 장점이네. 이거는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방이 된다. 내가 미리 강해져 있으니까. 치료제 같은 경우는 내가 걸리고 치료당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중에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내가 미리 강해져 있는 방식이다 보니까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어떤 바이러스든 상관이 없다. 그냥 내가 강해지는 거니까. 이런 큰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에 대해서 커큐민이 거의 최고의 물질입니다. 알츠하이머 이제 발병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 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있고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만성염증이 있거나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부산물들이 과도하게 생겨. 과도하게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도하게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인슐린 저항성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잘 안 들어요. 그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10개만 있으면 혈당이 쭉쭉 떨어졌어요. 정상으로. 근데 뭔가 염증에 의해서 뭔가 손상이 되다 보니까 10개 갖고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에서 야, 왜 내가 인슐린 10개를 만들어내면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지는데 이거 왜 안 떨어지는 거야? 췌장에서 인슐린 더 만들어내.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췌장은 잘 모르니까 계속 그냥 인슐린 만들어서 이제 분비시키는 거예요. 혈당이 안 떨어지니까. 근데 인슐린이 이렇게 많아지면 체내에 인슐린이 많아지게 되면 인슐린을 분해하는 효소는 이제 IDE라는 인슐린 분해 효소가 있는데 얘는 인슐린을 분해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뇌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 아밀로이드도 분해를 해요. 근데 내 손이 두 개야. 할 일이 네 개야. 그럼 두 가지만 하고 두 가지는 못 하는 거예요. 인슐린은 분해하는데 많아진 인슐린 분해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뇌에 쌓이고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분해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당뇨가 있는 사람은 치매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그 원인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 불균형, 금속 이온 이런 것들, 뭐 구리, 철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 어, 좀 베타 아밀로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숙면 부족, 글램파틱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렘 수면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깊은 잠에 빠졌을 때 뇌 척수액이 뇌를 씻어냅니다. 숙면에 들어들면 우리 뇌세포가 약간 축소해 축소해요. 뇌세포가 이렇게 축소하면 그 사이사이 틈이 생기겠죠. 그 좀 벌어진 그 틈을 뇌 척수액이 뇌를 막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폐물들을 막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안 쌓이게 되는 메커니즘이 글램파틱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게 숙면을 못하게 되면 뇌세포가 축소가 안 돼. 그럼 뇌척수액이 또 잘 안 나와. 잘 못 씻어내.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10년, 20년, 30년 되면 쌓이고 쌓여서 치매. 숙면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숙면하려면 어떻게 돼요? 커큐민 이런 것도 잘 드셔야 되겠지만 장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숙면 호르몬이 장에서 90% 생깁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밤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멜라토닌이 숙면입니다.
세로토닌은 장에서 90% 이상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 잠도 잘 자고 치매도 안 걸린다. 이런 것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타아밀로이드라는 찌꺼기 때문에 생기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타우 단백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신경 그러니까 그 건물로 치면 철골 구조 단백질이에요. 원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베타 아밀로이드가 먼저 많이 축적이 되면서 쓰레기가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럼 이 구조가 변형이 돼.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과인산화라 그래요. 뇌 신경세포 구조가 변형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뇌가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이 쓰레기가 많이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 과도한 축적, 그 다음에 타우 단백질의 변형, 이게 바로 이제 어, 알츠하이머의 유력한 두 가지 원인입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가장 유력한 원인이고, 자, 커큐민이 무슨 역할을 하는데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 가지고 이 쓸데없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를 해준다. 맨날 맨날 커큐민 먹어주면 이 쓰레기 청소부 대식 세포가 가가지고 없애는 거예요. 그럼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거죠. 미리미리. 그러니까 일주일 몰아서 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줘야 돼. 그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가 잘 안 생기면 타우 단백질이 구조 단백질이 변형이 될 일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플하게 커큐민을 먹으면, 그래서 인도의 치매가 희귀병이, 인도 가서 치매하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인도는 어릴 때부터 이거를 모든 뭐 식품이든 뭐든 이걸 몇십 년 동안 먹으니까 평생.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뇌가 왼쪽에 비해 오른쪽 굉장히 현저하게 위축돼 있죠. 이게 바로 중증 알츠하이머 이제 뇌인데, 요래 한번 위축되면 지금 현대과학으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래 되지 않게 다른 병도 마찬가지겠지만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커큐민이 관여하는 인자들이 이 지금 노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게 전부 우리 몸에 있는 인자입니다. 보면 뭐 항산화 마스터, 뭐 NRF2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사염증 조절, 비만, 당뇨, 만성염증 개선해주는 PPAR 감마, 그다음에 이제 암세포들을 갖다가 스스로 자멸하게 해주는 P53, 굉장히 중요한 인자죠. 이런 것들을 우리 커큐민이 다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정말 주요한 이런 인자들을, 좋은 것들은 다 활성화시켜주고, 이게 활성화되면 안 좋은 것들은 또 다 억제해줘요. 이런 사기 캐릭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큐테는 커큐민이라는 좋은 소재를 가지고 활용을 하기를 희망했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술이 이제 1차 혁신이 바로 수용하였고 2차 혁신이 바로 LNP라는 거죠. 소재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사기 캐릭이야. 이 뭐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것도 그래야 되는데, 물론 커큐민이 기능은 좋은데 원래 그냥 순수 커큐민은 흡수가 잘 안 돼요. 난용성 물질이라서. 그게 단점이죠. 흡수가 1%밖에 안 돼요. 너무 안 돼도 너무 안 되죠. 그 다음에 체내 지속 시간도 굉장히 짧아. 뭐 그래도 뭐 한 1시간, 2시간, 뭐 몇 시간 있어야 뭐 좋은 일을 하는데, 흡수가 100 중에 한 1밖에 안 되고 그 1도 한 30분 이내에 다 빠져버려요. 그냥 발만 담갔다가 뭐 나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하면 사기 캐릭터인데 이게 완전 빛 좋은 개살공기래. 그래 돼버리는. 근데 우리는 그런 흡수력을 개선시켜주고 체내에 지속시켜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보니까 인큐텐의 커큐민은 완벽한 사기 캐릭입니다. 음. 뭐 이런 공법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바이오페린이라 해가지고 뭐 커큐민을 갖다가 후추랑 같이 먹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흡수력을 올려주는 게 아니고 못 빠져나가게 하는 거예요. 후추 안에 있는 이 피페린이라는 물질이 커큐민에 딱 연결돼가지고 대사가 안 일어나게 방해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머물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체내 지속 시간이 길어진다? 오케이. 그건 장점이라고 본다 이거죠. 근데 커큐민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병이 있어요. 고지혈증, 혈압, 뭐 각종 이런 심지어 뭐 항암제,
그런 것들이 적당히 머물다 적당히 나가야 돼. 안 그러면 부작용이 생겨요. 약은 부작용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 시간에 나가지도 않는데 이 피페린 때문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두 번째, 커큐민이 지용성 물질이니까 기름에 녹여서 먹자. 자, 그러면 흡수력은 약간 올라갈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 결국에 이 식물성 기름, 보통 오메가3 뭐 이런 것들을 뭐 식물성 기름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게 산패가 잘 일어난다. 수용성 물질이 산패가 일어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 그냥 수용성 물질이 산패되면 그냥 기능이 좀 떨어지거든요. 뭐 기능 떨어지고 마니까 괜찮은데 지용성 물질은 산패가 되면 발암 물질이 돼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용성 물질이랑 같이 먹는 게 그리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좋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산패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됩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노. 나노는 잘게 그냥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나노를 얘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수용화된 나노 코큐민이라는 말은 이치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노는 그냥 작게 만드는 행위예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나노화 시켰는데 기름이 물이 됐다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아셔야 된다. 나노는 그냥 작게 하는 거다. 흡수 안 되는 애는 그냥 몸집이 작아진 흡수 안 되는 애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음,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자, 네 번째, 커큐민을 리포좀 내지 파이토좀화. 요거는 요것도 이론적으로 좋은 기술이에요. 좋은 기술인데 실제화하면 리포좀 이런 게 잘 터져요. 김밥 옆구리가 잘 터진다 이 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정말 좋은 기술인데 실제로는 이론을 못 쫓아가는 거죠. 5번이 우리가 1차 혁신 기술입니다. 커큐민을 수용화. 근데 이제 이거는 장에서 혈관으로, 자, 우리 영양이 장으로, 입을 통해서 장으로 가서 소장에서 혈관으로 가죠. 혈관을 타고 세포까지 가야 돼. 세포가 최종 목적지야. 근데 우리 수용화 기술은 일단 장에서 일단 흡수가 안 되니까 흡수가 잘 되는 기술을 적용한 게 1차 혁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에서 혈관으로는 뭐 1000배 가까이 개선을 했죠. 그래서 이제 흡수력을 일단 올렸어요. 근데 혈관에서 세포까지 가는 거는 어, 확산에 의해서 가요. 그러니까 장에서부터 혈관까지는 스테비올 배당체 뭐 이런 분자들의 힘을 받아가지고 흡수는 잘 됐지만 그 장에서 흡수될 때 다 분리가 돼요. 스테비올 배당체 이런 것들은. 그러면 혈관에 들어간 커큐멘 지원자 있어요. 그때부터는 지원자 알아서 확산에 의해서 퍼져. 그 과정에서 90%는 대사가 돼서 다시 밖으로 빠진다. 음. 그게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였고 2차 혁신 LNP는 그 흡수도 당연히 기본으로 높지만 수용하는 껍데기가 까졌다면 LNP는 껍데기 그대로 간다. 그대로 혈관에 가가지고 그대로 세포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포까지 가는 비율이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LNP가 지금 현존하는 가장 우수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다. 커큐민을 생체 용유로 올리는 기술 중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쉽게 이제 단어로 말씀드린 거죠. 나노는 분쇄다. 분쇄하는 기술이다. 수용하는 난용성 물질을 흡수될 잘 되게 변환해주는 기술이다. LNP는 세포에 직접 전달하는 운반 기술이다. 요 개념을 좀 잘 아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뮬레이션 보면 뭐 굵직굵직한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제일 왼쪽에 보면 이제 뭐 포뮬레이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 제가 빨간 밑줄 쳐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뭐냐면 추출 용매 추출할 때 어떤 물질을 썼는가
메탄올 드셔보신 분 계세요? 메탄올이 뭐냐면 그 워셔액, 자동차 워셔액, 그거 파란색 있죠? 그거 가끔씩 저 농촌에서 그 음료수인 줄 알고 마셔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죠? 메탄올을 먹으면 폐에 가스가 막 생겨가지고 질식해서 죽어요. 그런 걸로 지금 거큐민을 추출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또 메탄올도 독성 물질이지만 메탄올뿐만 아니라 제일 밑에 보면 어때요? 클로로포름 이 뭐예요? 염소 화합물입니다. 다른 말로 발암물질이에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걸로 추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갖고 뭐라 합니까? 야, 이건 몸에 안 좋은 거로 추출하면 어떡해? 아니야. 추출하는 건 맞는데 나 다 제거해. 자, 제가 비유해 볼게요. 무슨 잔칫날이 있어요. 제가 떡을 만들었어요. 우리 사장님들한테 떡을 하나 나눠 드리려고 주다가 제가 땅에 떨어뜨렸어요. 사장님들, 우리 지금 아이비오 대표님 사장님들 보시는 눈앞에서 떡을 떨어뜨려서 땅바닥에. 그 제가, 이거 떨어뜨려. 죄송합니다. 이거 탈탈 털어요. 털었으니까 드실래요? 저는 안 먹어요. 그 땅에 떨어진 거 턴다고 그게 털어지나, 이 말이에요. 제거가 완벽하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쁜 걸 썼는 걸 인정해요. 근데 제거를 한다 그래. 제거가 100%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쓴 거를 저걸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뭐, 이제 가라앉는 거에 대해서 뭐 흔들어 먹어라,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주의사항을 적어 놓으면서 수용화됐다 그래. 뭐 잘 녹였다 그래.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라앉는다는 건 안 녹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좀 우스갯소리 재밌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어쨌든 1차 혁신에 이어서 2차 혁신으로 이제 LNP 기술이 도입이 되었고 지금은 오리진 X로서 LNP 커큐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LNP는 뭐 이제 뭐 몇 번 들어보셨겠지만 어,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서 그 말 그대로 지질 나노 입자, 나노 사이즈를 가진 지질 입자예요. 근데 그 지질이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우리 세포 표면 보면 표면이 다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막을 이루는 지질로 커큐민을 감쌌다. 그러면 세포랑 되게 비슷하겠네. 맞아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요. 세포가 거부감 없이. 세포는 자기랑 비슷하면 잘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자기랑 안 비슷하면 밀어내요. 그러한 기술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이즈 같은 경우는 나노 지질이 있잖아요. 했으니까 사이즈는 나노 정도 사이즈 되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50 내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 거죠. 그다음에 생체 친화적인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인체 세포를 구성하는 인체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로 이 LNP를 만들었기 때문에 생체 친화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의도하는 바에 따라서 표적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 리포존과 달리 구조가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 산에 안정하고 알칼리에 안정하고 위산 이런 것들이 다 안정하고 효소에 안정하고 어, 면역 세포에 대해서 또 안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안정성이 굉장히 높은 물질 중에 하나다. 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면 어, 이 베타사이클로덱스트린이라는 그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이렇게 도너츠 같이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커큐민을 이렇게 끼워 넣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세포막 성분으로 이렇게 LNP화 시킨 거예요.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제 요런 어, 안에가 비어 있는 걸 공동구조로 합니다. 공동구조, 캐비티. 이런 공동구조고 안쪽은 소수성. 그래서 커큐민은 지용성, 소수성이죠. 물을 싫어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커큐민이 그 안에 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바깥은 친수성이라서 수용성이 올라가게 되어 있는 이런 분자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우리 커큐민에 넣었다. 넣어서
그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중간 과정도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대회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완전 자세하게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포 전달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비슷한 맥락이지만 이 뭐 안 좋은 물질을 갖다가 잘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된다. 일단 우리 커큐민은 독성이 없다. 그래서 기존 거보다 훨씬 더 기존 것도 독성이 없었지만 기존 거보다 훨씬 더 순하게 만들었고, 이 순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막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뭔가 물방울이 합쳐지듯 이렇게 자연스럽게 세포가 받아들이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생체 이용률 역시 요거는 많이 보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보다 혈액으로 흡수되는 양이 기존보다 2배 이상이다 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림프계 이런 이제 생체 이용률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90%가 대사된다 했잖아요. 그 대사되는 게 보통 우리가 필터가 2개가 있죠. 간이라는 필터가 있고 신장이라는 필터가 있고. 근데 보편적으로 혈관에 들어온 물질은 대부분 간에 의해 다 좀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간 대사를 피하기가 어려운데 우리 LNP 같은 경우는 초기에 초회 통과를 갖다가 우회할 수 있다. 간에 대사되는 1차 관문을 갖다가 좀 뛰어넘을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충분히 좋은 일을 하고 물론 대사가 됩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근데 초장부터 좋은 일을 하기 전부터 그냥 대사가 되는 일을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존 기술보다 뭐 생체 이용률이 흡수력이 1000배였다면 기존의 2배 이상 우리가 개선했기 때문에 굉장히 혁신적인 개선이라고 볼 수 있고, 세포에도 요 그림도 뭐 보셨겠죠. 일반 커큐민 대비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초록색이 커큐민이거든요. 그래서 이 흡수되는 양이 굉장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혈관 장벽, 우리가 혈액에 들어간 물질들이 보통 다른 장기들 뭐 일반적으로 다 돌 수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바로 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뇌도 어쨌든 세포막과 유사한 물질로 감싸진 이 LNP 커큐민은 잘 받아들인다. 사이즈가 작고 그다음에 자기랑 비슷한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인다. 그리고 오리진 X 차별점 같은 경우는 이제 LNP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시너지를 줄 수 있는 이런 홍삼 진세노사이드도 적당량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홍삼에 대한 오해, 열, 혈압, 여성질환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열을 올린다. 열은 열감이 있고 신부열이 있습니다. 신부열이 올라가면 몸에 안 좋은 건데 열감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신부 체온 봤을 때 차이 없다. 열 안 올린다. 열감이 있는 거다. 일시적인. 그다음에 혈압 안 올린다. 맥박 변화 없다. 그다음에 오히려 혈관 내피 기능을 향상시키고 항산화 활성이 더 증가한다. 오히려 좋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있는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 오히려 먹어야 된다라는 게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임상 결과입니다. 사람을 내성으로. 그 다음에 여성형 질환, 자궁암, 뭐 유방암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오히려 억제를 한답니다. 억제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는 썰룸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거죠. 선택적으로 이게 딱 일편적으로 뭐를 올리거나 뭐를 억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상황을 보고 억제를 해야 될 거는 억제를 하고 활성을 올려야 될 때는 확 올린다 이거죠. 뼈세포 같은 경우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우리 여성 갱년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뼈세포에 흡수가 됐을 때 뼈 골 증식을 활성화시키고 암세포에 가게 되면 유방암세포, 자궁암세포 뭐 이런
갑상선 암세포 이런 것들에 가면 그런 것들을 억제하는 활성을 낸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니 안심하시고 드시면 된다. 그 의사분들도 간혹 뭐 있으면 홍삼 드시면 안 돼요. 열 있으면 홍삼 드시면, 그런 말씀은 개인적으로 좀 과거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커큐민과 우리가 이 진세온사이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면역 기능, 항산화 기능, 이런 보호 기능으로부터 이런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낼 수가 있는 게 많이 입증이 됐습니다. 이미 면역을 회피하는 이런 암을 갖다가 극복한다든지 염증을 없앤다든지 항산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기존보다 강력해진 효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함염증부터 항산화, 면역, 그다음에 뭐 뇌신경 보호, 피로 개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런 게 저희가 홍삼 진세온사이드를 같이 넣은 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 항산화 효능 굉장히 기존 커큐민만 있는 것보다 LNP화 했을 때 굉장히 높고요. 항염증 기능성 마찬가지로 염증 매개 물질 TNF 알파 이런 것들을 분배를 억제시키는 거 검증이 됐습니다. 저희가 한 실험입니다. 에노 같은 경우 이제 이 염증을 유발하는 이런 모델에서 LNP 커큐민을 우리가 처리했을 때 유의적으로 농도가 감소하더라. 통계적으로도 신뢰성이 매우 높더라. 소수점 세제짜리까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미래의 제품을 일단 말씀드렸듯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우리가 결국 식품을 먹는 이유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다. 그 다음에 건강이라는 아주 그 크루드한 단어는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건강. 자, 건강 뭐 때문에 지금 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있는가? 염증이다. 1위부터 10위까지 근원은 염증이다. 근데 그 염증과 더불어서 기본은 염증이고 또 질병의 유형으로 봤을 때 좀 우리가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치매,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지만 치매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암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럼 그런 것들이 가장 적합한 소재는 무엇인가? 라면 그게 바로 커큐민이다. 근데 그 커큐민은 들어갔다면 천하무적인데 들어가지를 못한다. 우리는 근데 인큐텐은 들어가게 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세포까지 그냥 바로 꽂아 넣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LNP 커큐민을 건강에 해롭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부영제를 조성할 수 있는 노하우, 레시피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력, 좋은 소재를 힘을 제대로 낼 수 있게 제대로 세포에 전달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큐텐 커큐민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고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오리진에 대해서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그래서 오늘이 또 끝이 아니니까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제품들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